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하게 될 호남대학교의 김선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대가정의 부부갈등 양상이고요. MBC 오은영 리포트의 결혼지역에 나타난 부부갈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목차는 서론과 이론적 고찰, 또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 또 이를 바탕으로 재현하게 될 결론과 재현까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면 현대사회에서 가족 구성의 요건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남녀 간 사랑에서 물론 출발을 해서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통해 부부로 재탄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살다 보면 신비감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 편안함과 익숙함이 독이 돼 버린, 그래서 서로 간 갈등을 낳게 되고 결국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지경에 이르르는 게 우리 현대사회의 다양한 부부간의 모습들입니다. 2023년 4월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14,475건으로 전년 대비 한 8.4%가 감소한 반면에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한 1.3%가 증가한 7,28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혼 사유로 보면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만 성격 차이가 44.1%로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이 성격 차이는 가장 고전적인 이혼 사유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밖으로 내보일 수 없는 것들이 성격 차이다 이렇게 퉁쳐서 우리가 대답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남들에게 말 못하는 이 속사정으로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부부 문제는 특히 가정 밖으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우리 한국의 문화적 관습이 더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부간의 부적응은 특히 자녀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요.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할 나이가 돼서 결혼하게 되는 그 결혼관은 1차적으로 부모의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상호작용과 부부관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이 가족관계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부모의 부부갈등이 심한 경우 자녀는 결혼에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또 자신이 부부관계에서도 갈등을 야기하는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아이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국민 멘토로 불리우는 오은영 박사의 부부 솔루션 프로젝트인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역을 통해서 현대가정의 부부갈등 양상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 MBC 결혼지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혼과 별거를 고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2022년 5월 16일 첫 방송을 시작하여 2023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44회가 넘는 방송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부부들의 일상을 생생하게 관찰하고 부부 당사자가 또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자신의 꺼내기 어려운 그 속사정을 털어놓음으로써 온전히 내 얘기를 경청해주는 대상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그 대상자들은 상당한 위안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솔루션을 받아들인다는 측면에서 현대가정의 부부 갈등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제는 현대가정의 부부갈등 양상은 어떠한가입니다. 자, 이론적 고찰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부부관계도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의 높은 결혼 만족도는 가족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부부 생활의 위기는 부부 개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히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곧 공공보건의 문제로 확대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혼 생활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부부 상담 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나 변화하는 부부간의 욕구 충족에는 일정 부분 한계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방적인 관점에서 결혼검진이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결혼검진은 매년 우리가 신체검진을 하듯이 부부관계 또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론의 장을 제공해서 부부간의 공감 기능을 증진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부 문제를 집안 문제의 답습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방식의 시도가 지향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대 가정의 부부 갈등의 선행 연구들을 보면 주로 배우자에 대한 이해 부재, 또 부부간의 엇갈린 소통 방식,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 문제, 또 원가족 간의 미분리로 인한 갈등 관계, 자, 그리고 이러한 갈등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부부간 엇갈린 의사소통에서 보면 부부 일방이 비난과 질책과 같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상대 배우자도 똑같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부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부부간 의사소통과 대처 방식이 부부관계에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겠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원가족의 미분리 연구를 보면 이미 결혼하여 세대가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가족주의 중심의 이 한국적인 문화, 이걸로 인해서 핵가족 내에서 부부 하위 체계를 적절하게 형성하지 못해서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아 분야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내의 자아 분야 수준이 높고 정서적인 단절이 낮을수록 부부의 친밀감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배우자의 외도 연구에서도 보면 부부는 법적 사회적으로 관계성을 인정받고 신뢰와 애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관계이며 부부의 관계성은 사회적 관계와는 달리 상당히 배타성의 원리를 따르죠. 즉 배우자는 유일하게 부부만이 애정을 나누고 친밀감을 유지해야 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어떤 외도로 인해서 결혼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트라우마가 외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연구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연구는 오은영, MBC 오은영 리포트의 결혼 지역을 통해서 그 분석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고요. 홈페이지 다시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1회부터 40회 한 2개월간의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서 최종 34회 즉 34쌍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건 23년에 5월 29일 기준으로 연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또 제외된 부분이 있는데요. 아동 성추행 의혹으로 논란이 되었던 문제로 2주가 결방이 되었고요. 또 중간 점검을 포함해서 4주는 그 부부들의 뒷얘기들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자,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결과는 이렇게 하위 분류와 상위 분류로 나타났고요. 18개의 하위 분류와 6개의 상위 분류로 추출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일방향 하나의 소통 방식이란 뜻이죠. 쌍방향이 아니라. 그리고 독박육아와 독박살림, 풀지 못한 원가족과의 매듭, 그리고 부부관계, 의무만 남은 부부생활로 이렇게 상위 분류 6개가 도출되었고요. 18개의 하위 분류가 도출되었습니다. 자, 분석 결과 대다수 부부가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제목처럼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갈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중에서 경제적 문제가 공통적으로
이 모든 34쌍의 부부들의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문제와 원가족 간의 갈등, 이것들이 경제적 문제가 가중됨에 따라서 복합적이고 깊은 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 연구는 현대가정의 부부 갈등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혼과 별거를 고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5년 리포트를 분석하였는데요. 15개의 하위 주제와 오타입니다. 6개의 상위 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는 대다수 출연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큰 갈등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은 불우했던 원가족 경험이 돈에 대한 애착을 강화해서 소비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돈이 안전의 방패로 인식됨에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는 부부 사이의 소통 방식을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위기 상태인 가정경제에 동참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 섭섭함을 토로하는 쌍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정서적 공감 문제와 더불어서 홀로 가정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부당함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자, 남편이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함을 당연시했던 우리 기존 사회, 그 사회가 지금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한쪽 방향, 일방향 소통 방식은 상대 배우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감정선을 자극하게 됨으로써 후차적인 갈등을 키운다는 게 더 큰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자, 대화라는 것은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효율적인 소통 방식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상대방 욕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 따라서 부부관계를 악화시키는 이 경우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배우자를 유령인간 취급하는 이 높은 수위의 행위로까지 분노가 표출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셋째는 독박육아와 독박살림은 배우자 일방의 에너지 방출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방전 상태를 동반하면서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일부는 아내의 산후 우울증과 소통 단절로 인해서 남편이 경제활동과 더불어 육아와 가사노동까지 맡고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역할은 온전히 아내 혼자 담당하는 몫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같은 결과는 가사노동에 대한 여성의 책임과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사적 영역인 가정에서는 젠더 관계 변화가 아직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넷째는 풀지 못한 원가족과의 매듭이 어린 시절 그 단계에서 머물러 고착되어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자, 결혼 후에 배우자에게서 결핍된 애정과 인정이 충족되지 못할 때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애착 결핍이 집착으로 나타나면서 과도하게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이 이면에는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결과는 원가족으로부터 분화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정서적 유대관계를 잘 맺고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타인과에서도 정서적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러한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부부의 성생활인데요. 부부의 성생활은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정서적인 소통 창구입니다. 의무만 남은 부부관계는 즐거움이 아니라 노동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배우자가 보내는 은밀한 시그널이 그리 달갑지만 않고요. 심지어는 고통스럽기까지 하다고 토로를 합니다. 자, 사실 부부의 성생활은
어떠한 신체 접촉보다 강렬하죠.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밀착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섹스리스로 살아가는 부부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그동안은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는 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구에서 여성의 관점에서 목소리를 냈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의 성감대가 어디인지, 내가 원하는 횟수, 부부관계 횟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성의 체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수의 커플이지만 자기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간 폐쇄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이 부부 성생활이 이제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결론들을 바탕으로 제언을 몇 가지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장 크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였던 그 경제적 문제. 이 경제적 문제는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 경제 위기 시에는 남편이 아무리 가장이라고 해도 혼자 외벌이를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여성도 알바나 어떤 그 시간제 이 이를 통해서 고통을 서로 분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간 긍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둘째는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 소통이 중요한데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진솔한 대화가 많은 것들을 해결하는 힘입니다. 예, 그래서 대화를 진솔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시기에 솔직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는 육아와 살림은 어느 일방이 전담하는 게 아닙니다. 자, 육아와 살림은 부부가 함께하는 부부 활동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넷째, 원가족에서의 결핍을 배우자로부터 보상하고자 하는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배우자는 부모가 아닙니다. 예, 배우자에게서 부모와 같은 절대적 사랑을 요구한다면 어느 누구도 버티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가의 어떤 일정 상담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째는 부부의 성생활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부부만의 놀이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성관계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요. 가능하면 이 요구에 응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스킨십부터 시작하는 게 버거운 분들은 가벼운 눈맞춤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점점 가벼운 손잡는 거, 스킨십의 첫 단계인 눈을 마주보고 손을 잡고 또 어깨를 이렇게 감싼다든가 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에 바로 돌입하는 것은 고통을 주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본 연구는 이혼과 별거를 고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했는데요. 차마 입으로 뱉기 어려운 그들만의 속사정을 들어봄으로써 현대가정이 안고 있는 다양한 부부 갈등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데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제는 양적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죠. 그래서 힘든 부부만의 솔직한 속마음을 통해서 결혼 지옥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 상당히 의의가 큽니다. 자, 그러나 한계점도 있습니다. 34쌍의 부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 한계인데요.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이 참고를 했고요. 예, 이것으로 저희 연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